다 착석하셨죠? 다 착석하셨으면 오늘의 괘씸이 명단 손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중에 7월 교육청 모의고사 시험지가 없다. 손들어 보세요. 미치셨습니까? 미치셨어요? 아, 나의 국룰을 모르나? 지금 혹시 이 강의실에서 한 절반 정도 새로 왔냐, 너네? 그 정도로 새로우진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수업에서 한 번이라도 모의고사 본 다음 시간에 모의고사 해강 안 한 적 있냐? 뭐야? 정신이 나가버렸네? 정신이 나가버렸어? 자습실에 모의고사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빨랑 뛰어가 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당장 나가. 당장 나가서 본인 모의고사 시험지 들고 오세요. 내가 뽑아주는 거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시험지에 붙여넣으세요. 자습실로 당장 뛰어가. 당장 뛰어가서 7월 교육청 모의고사 가져와. 다 나갔어? 자, 이제 나가지도 못한 계좌석 손들어 보세요. 나가지도 못한 계좌석 손들고 계시면 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생각인데 양손을 드세요. 어때? 벌을 받는 기분을 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모의고사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혹시 집에 가서 매일매일 품에 안고 잠을 자? 그게 아니면 모의고사 시험지가 없을 이유가 이미 20명이
일부러 반대로 가겠다. 여러분들 이 없어요. 해당하는 내용 해야 한다. 차이를 봐봐. 차이를 구분하려 예에서 언급된 단어를 억누르지 마라. 감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거기가 그지? 더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 찾아볼 건데 요런 구간에서 여기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것도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모의고사 보고 틀려서 애들이 있더라고. 충격을 받다. 그리고 시험지를 티수와의 표시 그러면 왜 이거 진짜 버리지 마. this is 그 다음에 is 이거 안 해본 자식 약간 낯선 자식들은 낯선 중학교 3 좋아하는 문제야. 왜냐면 is 만들어 놓거든 말이야. 네, 그냥 믿으면 왜냐하면 바뀌었어. 결과가 나오 결과는 요러요러한 하는 게 this is 힘씁니다. 그냥 근데 this is 이런 표현들은 돼. 요러니 반 결과 해석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this 저 단어 왜 모르면 this도 알도 아는데 무슨 쉬고 있으면 글이 더 인 과잖아. 이거 따라서 리서트라고요. this is why 이거 한 다음에 13번으로 뛰어 3번에 중간에 봐. That is why 이거 못 찾았으면 이거 자식들이다. 다시는 표시 못하는 거. 이거 절대 this is why는 나 키키 저거 이런 수준이 아니야. 집에 가서 울면서 써야 돼. 진짜 그 정도 수준. 애저 리서트 노출 수준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오늘의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요. 따라서. 그럼 따라서 그 지존 친절한 this is 가 있습니다. 두 개 더 찾아. 첫 번째 맞대. 보이시죠? important 이거 중요한 중에 지존 중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나돌리 버덜써. 나 여기 중요하다고 세 가지 표현이나 가져가서 표시를 해놨어.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근거를 조금은 더 자세히 잡아주시면 좋아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나돌리 여기 버돌수 있는데 너네 나돌리 읽을 거야? 난 안 읽을 건데. 왜냐면 나돌리 버돌수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니까? 버돌소 뒤니까. 그러면 뒤를 읽어보면 this is why가 온 거죠. 그쵸? why you want to achieve them. 네가 이것을 달성하고 싶은 당연히 이 them은 뭐겠어요? 꼴이겠지. 너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이유다. 그러면 이 얘기는 첫 줄 얘기랑 똑같잖아. The desire, your desire to achieve this goal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하는 원인의 내용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아요.
달성하고 여기 똑같잖아. 줄에서도 목표를 지워버렸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이유 뭐 때문이라 그랬어? 다른 사람에 대한 자의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얘기도 그래서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거야. 뭐 때문에 네가 살 빼고 싶은 건 이 내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른 지나가는 나에게 김다운 선생님 우리 토시토시 그래서 하면서 살 뺀다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 요 얘기가 어디였어요? 루디니스 감사 이렇게 풀라고. 그럼 확신이 들잖아. 요걸 찾아가는 연습을 여러 번 하셔야 된다고요. 그 중간을 아무리 열심히 깡깡 읽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22번 것이죠. 바로 뛰어봐. 22번은 사실상 그냥 마지막 문장 읽을 줄 알아? 응, 끄덕끄덕 정답이야. 이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해석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보고 싶은 단어들이 있어서 단어 정리만 좀 하고 갈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요거 entirety. 요 자식이 뭐에서 온 거냐? entire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entire이라는 뜻은 뭔데? 전체위 라는 뜻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얘는 전체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얘는 개체라는 뜻입니다. 개체. 왜 얘는 개체라고 할까? entirely 전체잖아. 그러면 전체의 반대말이 뭐게? 일찍 갔어. 소한말. 요즘에 소한말 나오는 거 알아요? 해가지고 그람수 맞춰. 맞지? 그렇게 해서 주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특정한 뭐만 먹고 싶을 수 있어? 부위만 먹고 싶을 수 있어. 나는 살치살이용 하고 주문할 수 있잖아.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전체의 반대말이 뭐가 되는 거야? 부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저 자식이 인다이티가 개체인 이유는 뭐야? 나의 일정 부분이 손실된 게 아니라 나 온전한 나 하나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단어의 동의어를 뭘로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요 단어로 기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individual 무슨 뜻이야 얘들아? 개인이라는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영어 지문에서는 개인은 인간을 지칭할 때 쓰는 거고 개인 말고 동물 하나하나 물건 하나하나도 individual로 쓸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그러면 요거를 내가 왜 같은 걸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느냐. 여러분들 individual의 어원을 아십니까? divide가 뭔데? 나누. 근데 앞에 뭐 붙었어? individual. 나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더 이상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라는 거야. 그게 개인이야. 그럼 이 자식도 뭔 거야? 부분으로 떨어지지 않는 온전한 하나인 거야. 개체, 객체, 주체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해설지를 보면 맨날 이 자식은 개체라 그랬다가 이 자식은 객체라 그랬다가 이 자식은 주체라 그랬다가 다 동의어로 처리하세요. 그냥 뭘로 생각하면 돼? 한 놈이 있다. 물론 주체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성까지 포괄하고 쓰는 표현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맥락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이 단어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뜻을 가진 단어를 조금 더 알아야겠지. 그치? 어떤 단어? 액타. 이 상황에서 행위를 하는 한 놈.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액타 이런 표현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렇지. 어벤져스 같은 거 좀 보셨거나 외국 영화 이런 거 보셨으면 agent라는 표현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CIA agent, 그죠? CSI는 agent라고 안 하지 않나? investigator라고 하지 않나? 아무튼 이 agent 요원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체, 객체, 개체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해석해야겠어요? 성장하는 개체라고 해석하시면서 여기로 와주셔야 된다고. 알겠지? 이 정도는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역동적인도 여단은 그대로 있죠? 상호작용은 여기서 코이볼브 나오는데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는 거.
코이 벌고 있죠. 코 앞에다가 동그라미 삐용. 단어의 앞에 코가 나온다. 무조건 같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코라는 단어를 붙여서 신조어를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신조어를 만드는 의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할게요.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은 너무너무 빠르게 진행해도 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단어 표시하시고 상단에 쓰세요. 오늘의 단어 7월 모의고사의 단어입니다. Reduce A to B.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23번을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낄 것 같았는데 23번을 2점을 주고 24번을 3점을 줬더라. 24번이 더 쉬운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3점의 배점 기준을 이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Reduce A to B. reduce라는 단어를 이강인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근데 요거를 이 문장을 너가 아니까 그 뜻으로 해석해봐. 그럼 머리 다 굳어버릴걸요? reduc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줄어들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A to B가 오면 A를 B로 축소시키다. 요런 뜻으로도 씁니다. A를 B로 축소시킨다. 근데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아주 그냥 깜찍하게 자고 있어서 깨웠습니다. 그래서 A를 B로 축소시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얘가 이만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만큼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고급지게 써보면 A를 B로 한정시키다. 제한시키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범주가 엄청 많은데 알고 보면 속뜻이 되게 많은데 알고 보면 정말 속 깊은 아이인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내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을 항상 다정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30분씩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날 보자마자 하하 저기 영어 광대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를 그런 걸로 한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요소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 뜻이라는 거 알자마자 갑자기 문제 풀기 편해지지. 그지? 하단에 내려가 봐. 여러분들 정답 이미 알고 있죠? 이 자식이 동의어 뭐겠니?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모르겠는 거야? 그거 아니지? 얘 동의어 뭐 써달라는 거야? 리미테이션 써달라는 거잖아. 그지? 요거 바로 판단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거를 판단 못하겠어요 선생님 하면은 사실 글을 다 읽는 수밖에 없어. 다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속어 다 아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리듀스의 뜻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냥 문제의 퀄리티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의 내용들을 잠깐 볼게요. 이거는 이 문제 자체를 풀어서 맞히냐 틀리냐는 되게 단정적인 문제야. 되게 작은 문제예요. 근데 이 내용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언어와 관련된 문제가 한 번 나왔을 때 영어 독해를 하는 애들 입장에서 고통을 되게 많이 받거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언어를 시스템 오브 심볼로 축소시켜서 한정시켜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구조를 끊으실 때 여기서 끊어주셔야겠죠. 여기서 끊어주셔야겠죠.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뭐는 해주셨어야 되느냐. 내가 주어 첫 줄이 너무 길고 무슨 소린지 이해 안 되면 뭐부터 보라 그랬다고? 제일 중요한 부분 어디 있다 그랬다고? 자, 자, 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그러면 이 문장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리듀스부터 뇌가 정지됐어. 뭔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상징의 시스템이래. 뭐야 이거 거지 같은 거. 그럼 어디서부터 읽어야 된다고? 내가 반드시 독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라고? 주절이라고 주절. 아까 얘기했잖아. 시온아 안 된다. 깜찍하게 꽃받침 하면 안 돼. 일어나.
그러면 이 문장 어디를 제일 자세히 읽어줘야 된다는 거야. It is no longer a language. We ourselves understand. 이 구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더 이상은 아니게 된다를 발췌는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났구만. 알겠습니다. 정도는 체크는 해주셔야 된다고요. 나쁜 일이 일어났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의 마지막 줄을 보면 마지막 줄의 주어는 메타포에 돼 있잖아요. 메타포. 그래서 이 메타포가 뭔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글 중간을 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이미 스포일러를 당했죠. That is why. 그치? 이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한 군데서 잘라보세요. 잘라서 두 개로 쪼개보세요. 여기 강의실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에어컨을 켜야겠어. 문장 한 군데서만 딱 한 군데, sorry. 딱 한 군데서만 쪼개가지고 두 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28도 아니지? 너가 28도로 나오고 있었던 게 아니겠지? 개무서운데? 쪼개봤나요? 네 선생님 어디서 쪼개면 되겠니? 엔드요. 맞아. 엔드 있어? 여기서 쪼개라는 거지. 그럼 여기 오겠지. That is why and that is why. 이거 그냥 구조 똑같지? 아까 뭐랑 20번이랑 그지? 이런다니까. 이런다니까. 하나를 할 줄 알면 열을 할 줄 알게 된다니까. 맨날 하는 얘기 똑같다니까. 제발요. 나 이거 진짜 절대 처음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다가 얘가 우리가 그래서 뭐에 아날로지랑 메타포에 뒤지게 의존을 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need to도 나왔죠? 뭐 할 필요가 있대? Open to the larger imaginative framework. 그럼 여기 있는 더 커다란 상상력의 틀에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 이 상상력의 틀이 뭐겠어? 비유일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선생님 상상력이 왜 비유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업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닌 국어적인 추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 하나 푸는데 30분씩 풀어야 돼요. 지금. 왜냐면 9월 지나면 그렇게 못 푸니까 그만 줘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보시고 선지 구분까지 해줘야 되잖아. 자, 나머지 선지가 아닌 이유와 저 자식의 선지가 맞는 이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진짜 저 영어 독해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글 내용이 완전히 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해도 뭐에 대한 얘기는 해줘야 돼? 언어 또는 비유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 건 날 살려줘야 되지, 그지? 언어. 그 다음에 여기 linguistic도 language에서 온 겁니다. 언어. imaginative expression. 이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metaphor. 그러면 몇 번은 고르면 안 되는 거야? 1번은 뒤져도 고르면 안 되는 거야. 이 강의실에 설마 1번 고른 애 없지? 그지? 1번 고른 애 있으면 공개 처형 시킬 거야. 앞으로는 이런 거 고르면. 그러면 2, 3, 4, 5 중에서는 뭘 고를 것인가?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봐야겠습니다. 2번 하나 볼까요? 2번은 language에 대한 코멘트는 있는데 뭐가 있어요? historical development. 근데 우리 역사에 대한 키워드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근데 2번 고른 개자석들 개 많더라고. 왠지 알아? 이 글 내용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 히스토리 딱 걸려있는 거야. 역사다. 크크 나 이거 단어 아는 건데 히히. 2번 고른 거야. 진짜 개열받게. 이 문장 한 번이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표현이 나온 적 있어? 없잖아. 이딴 식으로 문제 풀 거야? 나랑 수업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이거 진짜 안 돼. 2번 고른 애들은 진짜 깊은 반성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선지다잉.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중요한 문장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4번. 경험이 언어적 능력의 중요한 이유. 그러면 뭐가 와줘야 돼? 여기 why까지 왔는데 얘들아. 그럼 that is why, this is why에 experience에 대한 표현이 있어줘야 되잖아. 인정? 근데 그런 얘기 있었어? 없었지. 상상하라며. That is why에서 나온 내용은 상상밖에 없어요. 비유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experience 자리가 metaphor나 imagine이었으면 정답이에요. 근데 experience에서 정답 아니야. 너도 나가. 5번. 그래서 저는 문제 풀 당시에 5번이 제일 헷갈리는 선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5번 잘 안 고르더라. 그만 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졸리시면 펜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옆에 있는 애 깨워라. 알겠지?
얘는 그럼 뭐가 문제야? 이거 문제지. 얘들아, 이거 나랑 분명히 얼마 전에 했는데 effect of A on B 이거 하지 않았냐 얘들아? effect of A on B, influence of A on B, impact of A on B. 그래서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면 A가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B라는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 다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처음 설명한 거 아님? 나 이거 7번에 여러 번 썼어. 이거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럼 얘는 비유적 표현에 의해서 결과가 이게 나와야 되면 that is why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감정에 대한 코멘트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꺼져.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 한계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reduce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 인정. 그래서 너무 어렵긴 했어. 근데 이제는 배웠으니까 절대 2번은 틀리면 안 되죠. 그죠? 1번은 틀렸지만 2번은 안 틀린다는 마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너네가 틀렸을 때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너네가 24번을 틀렸을 때 내가 분노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식들아. 내 수업 열심히 들은 애들은 어드저스트 바로 뽑아가지고 얘 동의어 쫙 써봐서 기억나는 거.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나 이거 시험 문제 풀 당시에 와 24번 3점짜리인데 진화 문제가 나왔어? 우리 반 애들은 다 맞히겠지? 큰 꿈을 꿨습니다. 제가 엄청 큰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 내용에서 adjust to coordinate to 이렇게 나오는 녀석들 있지 그치? 이제는 지겨워해야 돼. 손이 놀고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직도 진화에 대한 내용 판단 제대로 못하면서 손 놀고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왼손으로만 필기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러면. adjust to coordinate 여러분들의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어떤 환경에 맞춰서 어디에 조정하다 라는 뜻으로 사전적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조정한다는 거야. 제 스케줄을 조정해 볼게요. 조정해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남의 나를 맞춰준다는 거야. 그치? 제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준에 맞춰서 나를 뭐 하겠다는 것이다? 바꾸겠다는 거다. 스케줄을 조정해 볼게요. 스케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어떤 단어까지 쓴다? adapt라는 단어까지도 쓴다. adapt는 무슨 뜻인데? 어떤 환경에 적응하다. 적응하는 거죠, 적응. 그래서 적응한다는 것도 보다 환경에 맞춰서 나 자신을 바꾼다. 그래서 내가 이거 맨날 종로학원 예시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줬죠, 그죠? 종로학원 오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컵라면 하나 딱 끓여 먹고 잠 좀 깨네 이러면서 롤 한 판 신나게 하다가 막 저녁 8시에 아들, 딸 밥 먹어. 밥 먹기 싫다니까. 끌려나가가지고 밥 먹고 엄마 아빠 주무시면 히히 이제부터 진짜 내 세상이다. 3시까지 게임 쫙 하고 핸드폰으로 릴스 한번 싹 훑어보고 새벽 5시에 잠드는 인생. 그러다가 종로학원 오니까 어떻게 됐어? 종로학원의 방식에 적응했잖아. 그죠? 5시에 눈이 떠지는 삶. 그래서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단 말이야. 그것도 무엇이다? 환경에 맞춰서 적응해서 나 자신을 바꿨다. 그래서 얘를 크게 체인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을 생물학적 요소와 함께 섞으면 왜 진화하다라는 뜻이 된다고. 이 환경에 맞춰서 내가 좀 더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adjust, coordinate, adapt가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내 환경에 가장 잘 살아남는 적자 생존의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문장도 같이 봐야겠지. 이 자식이 어디에 신나게 살았는지 보자고. 보자. 여러분들아, 이 문장 어디서 시작하니? over부터 시작해요. 이 문장 어디서 끝나니? 여기서 끝나요. 아이고 선생님 너무 길어요. 니들이 먼저 찾아봐 이제. 이 문장에서 반드시 읽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보세요. 무조건 독해해야 되는 구간이 어딘지. 표시야.
The human organism become precisely adjus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its grassy environment. 끝이야. 여기서 그냥 결판 났잖아. 이거만 읽으면 된다니까. 더 안 읽어도 된다니까. 왜 이걸 읽어야 돼? 접속사가 없는 주절 문장이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인간인데 내가 문장의 소재 주어에다 잡으라 그랬다고 선생님 저 소재 잡았지롱요. 소재는 인간입니다. 그럼 독해 푸는데 도움 되냐 안 되냐? 쥐뿔 안 되지 그지? 더 찾아야 돼. 이 자식이 어디에 적응했는지 하나를 더 찾으려면 주어 찾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 목적어로 가라 그랬잖아. 그럼 목적어는 뭐니? Characteristics of its grassy environment. 근데 충격 실화 grassy라는 단어를 모르는 자가 있더라고.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단어 열심히 해요, 알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Y만 뺐으면 진짜 다 알겠지, 그치? grass가 뭔데? 풀! 그래서 풀떼기가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풀이 있는 환경에 적응을 했대.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줄로 가보세요. 호르륵 가가지고 아씨 이것도 쓰고 싶은데 얘들아 아까 요거 필기했니? 필기한 데다가 요것도 써놔라. tune to. 튠도 맞추다 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튜닝 하는 거 아시죠? 그죠? tune to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로 뛰어가봐. 마지막 줄 어디서 시작해? 위! 어디서 끝나? equipped! 그러면 이 문장 또 다 읽을 거야 너네? 난 싫은데? 어디서 끊을 거야? 여기요. 더 읽을 필요 있었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worn out, fatigue, prone to distraction 중에 단어를 단 하나도 몰랐다. 이건 약간 곤란스. 이거는 단어를 약간 열심히 외워야 돼. 자, worn ou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W-E-A-R, wear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 wear이라는 단어 모르지 않잖아요. 그쵸? home wear 이런 거 있잖아. 그치? wear가 뭔데? 입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면 옷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있으시죠? 이 목 늘어난 티셔츠. 그죠? 목 늘어난 양말. 구멍 뚫린 어쩌고.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됐을 거야. 베트남에 가가지고 냉장고 바지를 하나 샀었는데 그게 진짜 바들바들하고 엄청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마다 잠옷으로 진짜 기깔나게 입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샀으면 얼마 주고 샀겠어? 1,000원도 아니었을걸? 한 500원 했었을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둑투둑 소리가 나면 막 여기가 점점 섹시해져. 뭔 말할? 근데 집에서 입는데 뭐 어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덜너덜한 걸 맨날 입고 다녔더니 우리 엄마가 내가 그 입는 거 볼 때마다 비명 질렀거든. 어떻게 된 거야? 입다 보니까 달아 없어진 거야. worn out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달아 없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옷만 달아 없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이 닳는다고 어떻게 된 거였어? 이런 상태인 거잖아.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중에 80% 디폴트 상태잖아요. 그죠? worn out 상태.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달아 없어진 지친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옆에 보세요. fatigue. 얘도 피로한. 적어야겠지. 자식들아. 너네 단어 다 알아서 꺼드럭거리냐? 빨리 적어라. 그 다음에 prone to distraction. 이건 적겠습니다. 요거 표현 제발 외워줘. 제발 한 번만. 선생님 소원. be likely to부터 적으세요. 그 다음에 be prone to. 그 다음에 be vulnerable to 까지. 하나 더 적을 걸. be subject to. 여기서 빈도수가 낮은 표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빈도수가 낮은 표현이 없어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be likely to, be prone to, be vulnerable to, be subject to 이건데요. 얘만 to 뒤에 동사원형어고 얘 뒤에는 다 명사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 바 아니죠? 문법에서 뭐 할 거야? 그지? 해석만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be likely to 하면 여러분들 맨날 뭐라고 해?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조선인으로서 여러분들 말투 무조건 일단 것 같다 붙이죠?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조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조퇴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지. 사실 자신의 마음은 나 지금 당장 조퇴시켜줘인데 그러면 담임한테 싸다고 맞을 것 같으니까 저 조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가능성을 좀 줄여보는 거죠. 영어 지문에서는 할 것 같다라는 것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하실 때 그냥 가능성이 100%다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영어 지문을 해석할 때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 흑백 논리주의자가 되라 그랬지. 뭐 아니면 도, 오 아니면 x야. 중간에 회색 지대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be likely to는 무슨 뜻이다? 뭐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서 할 것 같다를 해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왠지 추측하는 것 같고, 그치? 모호한 것 같고 그런 생각에 휩쓸려.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써? be less likely to로 써. be less likely to. 자, 집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be less likely to는 그러면 한다는 걸까? 안 한다는 걸까? 안 한다는 거지, 그치? 이해되시죠? 그쵸? 덜 할 것 같다. 막 얘는 덜 지각할 것 같다. 그러면 지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각을 조금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웃기는 게 영어 지문에서 소용없어요. 덜 지각할 것 같아. 그럼 엔간하면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엔간치 안 한다는 말 주목해 주십니다. 그만 줘라! 안 된다! 눈 떠라! 그러면 be prompt는 뭔데? 모시기, 하기 쉽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기 쉽다라는 건 그만큼 그걸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쵸? 영어 수업 시간에 자기가 쉽다. 진짜 열받네 예시를 쓰고도. 그러면 잘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치? be vulnerable to 맞아 보겠습니다. vulnerable 무슨 뜻인데? 취약하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냉방병에 취약하다. 그럼 냉방병 걸리기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쉽다로 가자는 거야. 뭐뭐 하기 쉽다로 해석해버리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vulnerable 나온다고 선생님 저는 vulnerable이 취약한인지도 몰랐는데요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이 기회에 외우세요. 많이 모르는 단어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이 모르는 단어라고 자주 안 나오는 단어가 아니란다. 이거 뒤지게 나온단다 제발. 그래서 얘가 뭐뭐 하기에 취약하다라고 해석한다는 게 그냥 아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당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be subject to 볼까요? 얘들아 서브젝트 다이어인데 너네 수험생 티 좀 내봐라. 서브젝트의 다이어 뜻 뭐이냐? 이 강의실에서 수험생인 사람 수험생 티를 내보라고 하자마자 이 귀신 같은 친구 뭐야? 서브젝트가 우리가 보통 과목, 주제 이런 걸로 쓴단 말이야 어준아 그지? 근데 그런 뜻으로는 여러분들의 영어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수험생에서 서브젝트가 제일 잘 나오는 뜻은 뭐냐면 그렇지. 야, 아는데 왜 대답 안 해줘? 나 외로워. 피실험자. 그치? 피실험자, 실험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 subject to가 뭐뭐의 대상이 되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냉방병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 냉방병에 걸릴 거란 얘기 안 걸릴 거란 얘기야? 걸릴 거란 얘기잖아. 그래서 요 4개가 같은 뜻이야. 이거 40번 요약문에서 실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요거로 바꿔 쓰는 거. 요런 거. 되게 자주 나와. 알겠지? 동의어로 싹 묶어서 외워버려. 이거 단어를 동의어로 외울 줄만 하면 이 단어 하나에 단어 100개치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있단다 얘들아. 꼭꼭 씹어 먹어라. 알겠지? 그러면 얘도 뭐라는 거야? 우리는 피로한 상태로 남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집중을 못하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야. 아니 첫 줄에선 분명히 뭐라 그랬는데 풀떼기 환경에 잘 적응했다고 했는데 왜 마지막 줄에서는 맛이 가버렸을까를 생각해야겠죠? 그럼 첫 줄 분위기 좋았는데 마지막 줄 분위기 안 좋아졌어. 그 내용 중간에 뭐가 무조건 있어야 돼? 역접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역접 찾으러 가라는 얘기잖아. 역접 찾아와. 쉬는 시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찾는 게 좋을 거야.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이제부터는 영어 공부가 아니야 그지? 이건 숨은 그림 찾기 공부야. 와 선생님 저 여기 버디 있는지 몰랐는데요?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서 근처에 있는 오락실 있냐 근데 요즘에 오락실? 오락실 찾아가 이런 주먹만한 분필로
그거 있어. 터치패드 두드려가지고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5판씩 하고 알겠지? 요즘 한 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아, 법 봐라. 법 앞부분 보겠습니다. 우리는 캠프를 쳤어요. 우리는 캠프를 쳤습니다. 다음에는 뭐뭐 한중간에, 중간에, 센터에라는 뜻입니다. 어디 센터에? High rises and highways. 모른다고 쳐볼게요. High rise 몰라. Highway 몰라. 근데 뭐는 알아? Our modern surrounding. 우리의 현대적인 환경에. 얘들아, 우리의 현대적인 환경에 풀떼기 있는 녀석들 많을까 적을까? 적을 거라는 생각까진 들어? 이것까지 해줄 수 있겠어? 아닌데요 선생님? 저희 집 앞마당 있는데요? 저희 집 닭 키우는데요? 이런 애들 있냐? 그런 식으로 덜 보편화된 상황들을 가정하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 내용을. 그래서 현대적 상황들에 이제 현대적 주변 상황에 캠프를 쳤다. 뭐 했다는 얘기야? 현대적인 환경에서 살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의 마인드는 이 서식지에 불편함을 느낀다. 끝났잖아 얘들아. 끝났잖아. 그지? 이것까지 나왔는데 정답 4번 안 고르면 나에 대한 거대한 배반이잖아. 인정하냐고 안 하냐고. 이랬는데 와가지고 2번 고른 다음에 하하 선생님 저 중간에 분명히 미스매치 봤는데 히히. 화가 나겠냐고 안 나겠냐고. 말이 되냐고. 주어진 단어가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 정답이 아니라고.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냐고. 그지? 이거 진짜 맨날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사실상 우리가 7월 저 선행반부터 했으면 진짜 리터럴리 7개월 동안 얘기한 거란 말이야. 이제 알 때가 됐다고. 알겠지? 하나 더 할게. 2번 4번도 아닌 걸 골랐다. 3번 고른 애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선지별로의 차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Mission accomplished. 미션 성공. 벌써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내가 이거 분명히 얘기했지 얘들아. 그래 마지막 줄이 worn out, fatigue, prompt distraction. 뭐야 다 마이너스로 끝났잖아. 근데 이 자식 딱 봐도 플러스잖아. 너 당장 나가 땡땡 읽을 필요도 없어. 그지? 그 다음에 5번도 보겠습니다. 5번 뭐야? 숲에서 하이라이즈. 아까 이 얘기 안 했구나. 높이 올라간 거죠. 고층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고층 건물. 그래서 숲에서 고층 건물까지 하더니 architecture triumph.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triumph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러면 얘 지금 또 긍정적 키워드 나왔지. 당장 나가. 일단 2, 3, 4 중에 골라주는 거야. 그지? 그러면 2번과 3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볼까요? 이볼루셔너리 미스매치가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문장에 그 앞에 있는 녀석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녀석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 How can we survive?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 그지? 이거 뭐야? 내가 독해할 때 맨날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 이 강의실에서 F인 사람 자신의 자아를 버려야 된다. 얘가 미스매치라서 환경에서 너무 피로해. 어떡해. 정말 안타깝네. 거기에서 꼭 생존하는 방법을 알아내길 바래. 따봉 2번 고르면 무슨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알겠는데 글의 내용에서 이 얘기 언급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문제 다만 얘기하고 끝냈는데 해결책 고르는 게 가장 초보적인 실수야. 이거는 선생님 그래도 저 글 내용 대충은 알았는데 괜찮지 않나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해요. 더 모른 거야. 알겠지? 2번 고르면 안 돼. 그래서 문제 해결법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진짜 개 무식하게 하면 된다니까. 그럼 마지막에 마이너스로 끝나는데 어떻게 해결책이냐고 자식들아. 그지?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런 요소들은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면 3번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Never ending argument. 이거를 끝없는 영원한 주장 같은 걸로 해석해서 글의 내용을 이상하게 해석한 경우들은 좀 있더라고. 얘는 이제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진화를 두고 끝나지 않는 논쟁이 일어났다는 건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둘이 화해를 절대 못했다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그런 코멘트라는 걸 알아두시는 상태로 선지를 골라주신다면 4번을 못 고를 수가 더 없을 것이다. 여기 원래 하나 더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암살할 것 같으니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어. 아까 같은 이론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한 개를 긁어주면 극복을 했잖아. 이 글의 내용이 문제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그지? 그러면 얘를 사실 이번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히스토리컬이라고 제껴진 거지만 이 비유적인 표현들로 발전했다라는 얘기를 써준다고 쳤을 때는 여기까지는 썩막 헛소리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어. 그냥 언어에 대한 마이너스를 찾겠다고 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에 대한 해결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무조건 선지 언급들이랑 보내면 그래가지고. 나 얘가 첫 줄에서 이거를 글의 맥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 언어라는 것을 축소시키는데 새를 설명할 때 그냥 새에다만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명하자는 거야. 뭔 얘기야? 비둘기라고 얘기하는 순간 지나가는 비둘기 한 마리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겠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평화의 상징으로서 비둘기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애로서 비유적으로 비둘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비둘기로 보낼게 그런다고 진짜 비둘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이메일로 보내든 카톡으로 보내든 이런 식의 어쩌고 뭐 말장난 유머를 쓴다던가 이럴 수 있는 건데 의미를 새를 지칭하는 용어들로만 새를 써버리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언어가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얘를 사용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새를 지칭하는 데만 새를 사용하지 않고 새 말고 다른 걸 지칭할 때도 새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커다란 역할을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유적인 부분들이 상상력이 넘치는 틀이 된다까지를 연결시키자는 거죠. 근데 비유를 상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크게 할 말은 없어. 그냥 이 단어적으로 의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너가 비유랑 상상의 표현법을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익히는 수밖에 없어. 다른 질문에서 비유 상상이 인과관계적 요소는 있겠지만 반의관계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인과관계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 돼서 뭐 예를 들면 상상이 원인이 돼서 비유가 나왔다 라는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바꿔서 쓸 수 있겠지. 같은 맥락 속에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맞아.